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앞의 과정들을 통해 연봉제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 절차상 요건과 관련한 법률적 측면에서 고려할 점,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및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확실히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통화지급 원칙 내지 전액지급 원칙과는 달리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연봉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양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임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채권자, 즉 양수인이지요. 이 양수인이 직접 근로자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한 판례 사안을 소개해드리면, 모 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 퇴직금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채권 절반을 양수한 채권자가 기업에게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수인이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소수 의견은 임금 채권의 자유양도성을 전제한다면 양수인이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봉제를 포함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판례의 입장도 같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급 시기가 도래하여 임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만 이때에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현금 대신 회사의 제품 등의 현물로 지급한다거나 혹은 강제 통용력이 없는 회사 주식, 어음, 당좌수표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은행의 지급을 보증하는 자기압 수표 등은 거래에 불편이 없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정기불 원칙이 연봉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요.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경제생활 영위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연봉액을 산정한 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 지급의 형태를 규정한 이상 연봉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봉제 시행과 관련해서 통합을 원칙과 직접불 원칙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액불 원칙과 정기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연봉제와 약간의 상충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임금 지급의 원칙 중 통합불의 원칙과 전액불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직접불의 원칙과 정기불 원칙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 법령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응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연봉제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불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봉제는 임금 결정 기간을 연 단위로 설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급 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기급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시간 외 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서는 정기급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법령은 물론 판례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임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